안녕하세요. 세 번째 장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장시키기 강의를 맡은 최재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R과 RStu디오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무료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R에 대해서 드디어 실질적으로 실행도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수도 돌려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의 자료나 페이지들을 캡처나 강의 자료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이 더 있으시면 좋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자료는 교수 계획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인 변수, 함수, 패키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이걸 R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 건데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어떤 것이 R에서 변수나 함수나 패키지로 보이는지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순간도 가실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게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소득, 성별, 학점, 국적 등 4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 성별, 학점은 국적과 달리 다양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값들이 다 다르죠. 보시면 1,000만 원, 2천만 원, 성별 여자, 남자, 학점 4.2, 2.6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값을 지니고 하나의 속성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 변수들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수들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변수가 모여서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변수를 분석할까요? 상수를 분석할까요? 자, 상수는 분석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값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상수는 이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같은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소득 차이나 성별 차이나 학점 차이를 분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소득이 다른지 보시면 가변수들은 다 답이 다르죠. 성별에 따라 소득이 다른지 아니면 성별에 따라 학점이 다른지 학점과 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자, 우리가 RStudi오에서 직접 해볼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R에서 변수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변수를 만들 때는 어떠한 기호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R에서는 변수를 만들 때 왼쪽을 향한 화살표를 만듭니다. 왼쪽을 향한 화살표를 기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A 왼쪽 화살표 1로 우리가 쳤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변수 A를 만들어서 1을 집어 넣으라는 뜻이에요. 변수 A를 만들어서 1을 집어 넣으라는 의미가 되고 A라는 이름은 빈 그릇에 위에 보시면 A라는 이름을 가진 빈 그릇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물을 담는 거예요. A라는 빈 그릇에다가 1이라는 내용물을 담는다는 것이고 이 과정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여기서 화살표 기호는 변수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집어 넣으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RStudio를 실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한번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변수는 A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콘솔 창에다가 바로 해볼게요. A 화살표 1 하고 나서 A를 한번 다시 쳐보시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샵샵 대가로 1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콘솔 창에다가 이 내용을 쳐서 실행을 했다면 1이라는 A와 1이라는 값이 어디 창에서 나올까요? 우측 위에 환경창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연속해서 바로 가볼게요. B는 B 화살표 2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고 B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저와 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C 값도 줘 보시고요. D 값도 주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만 강의하는 것만 듣고 따라 하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의 가장 마지막 편에 따로 제가 스튜디오를 돌려서 값이 나오는 것을 영상화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와 같은 결과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환경창에 ABCD 값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변수를 몇 개 만들어 봤고 이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산도 할 수 있어요.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 변수가 환경창에 보시다시피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를 통해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끼리도 연산을 할 수 있고 변수와 숫자를 조합해 연산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변수로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변수끼리 연산하는 겁니다. A와 B를 연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수끼리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했을 때 값이 나오는지. 다음에는 변수와 숫자를 조합해서 연산을 해볼게요. 4 나누기 B 했을 때 값과 5 곱하기 B를 했을 때 값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 값들과 숫자와 연산이 되면서 정확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값이 나왔나요? 저와 같이.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나면 변수를 이용해서 연산도 가능하고 변수끼리 연산도 가능하고 변수와 숫자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에 대한 특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A, B 이렇게 조금 만드는 과정을 쉽게 익히기 위해서 A, B를 단순하게 알파벳으로 정했는데 실제로 진짜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나 B 이런 것들 쓰지 않아요. 스코어, 점수, 성별, 섹스, 그리고 그레이드, 등급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보고 싶고 기억하기 쉽도록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수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숫자나 문자나 대시, 언더바를 조합해서 더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명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한글도 정해는 집니다. 하지만 R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글로 하면. 그래서 영문으로 하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스크립트를 오타 찾을 때 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자로 모든 변수를 소문자로 만드는 습관을 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계시면 변수 만들기는 나중에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변수에 하나의 값들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값으로 변수를 구성할 수 있어요. 하나의 값에 하나의 변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값으로 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볼 거는 C 함수예요. 그래서 변수의 여러 개의 값을 가능하게 하는 C 함수고, 이 함수를 쓰면 변수의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쉼표를 이용해서 숫자를 나열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combine, 합치다라는 의미의 함수를 C라고 약어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보실 거는 variation 1, 변수 1이란 걸 만들 건데, 변수 1에는 C 함수로 만든 5개의 숫자들로 된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5개, 1, 2, 5, 7, 8이라는 5개로 구성된 variation 1을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variation var1 화살표하고 C 하고 난 뒤에 가로를 열고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넣고, 쉼표를 넣고 싶은 숫자 쉼표, 넣고 싶은 숫자 쉼표, 넣고 싶은 숫자 쉼표, 넣고 싶은 숫자 가로를 닫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variable 1, var1을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C 함수에 콤바인 함수에 콜론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콜론을 이용해서 시작 숫자와 마지막 숫자, 우리가 연속되는 숫자 일시에 시작 숫자와 마지막 숫자 사이에 콜론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변수들이 알아서 1, 2, 3, 4, 5가 들어간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5까지 연속값으로 var2를 생성하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 var2가 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콤바인 함수와 콤바인 함수 C 함수와 콜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값으로 구성된 변수를 만들어 봤어요. 연속해서 세 번째 seq 함수 있어요. seq 함수는 sequence의 약자인데요. 1, 2, 3, 4, 5까지 연속되는 함으로 var3을 생성할 건데, 아까 콜론과 비슷하죠. C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C 함수의 콜론을 사용하지 않고 sequence의 약자인 seq 함수를 사용해도 충분히 var3가 1, 2, 3, 4, 5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sequence 함수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sequence 원래 1에서 10이라면 원래 우리 변수는 뭘로 나올까요?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싶은 거예요. 이 sequence 함수의 사이에 by라는 값을 줘서 2를 줬어. 이 뜻은 우리가 이 함수 사이에 1에서 10까지 이간격 연속값으로 var를 생성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간격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 해가지고 by 2 쓰게 되면 여러분들 값을 var4 확인해 보시면 13579 이간격 연속값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sequence 함수의 by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고요. var5는 sequence 함수의 by
간격을 3으로 한번 줘보자고요. 그래서 3으로 줬을 때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4, 70으로 여러분들이 시퀀스에서 by 3 간격의 연속값으로 var5를 생성해 달라 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장에서는 시퀀스 함수 seq 그리고 by 몇 칸 해달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연속해서 아까 변수도 값을 계산할 수 있지만 변수와 숫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속 함수를 계산을 해서 자, 이번에는 연속값 변수로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var1은 1, 2, 5, 7, 8의 값에 우리가 줬단 말이죠. 그런데 변수와 숫자를 조합해서 연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5개 된 숫자 변수 1에다가 var1에다가 2를 더해 보는 거죠. 아예 이렇게 이름을 실행을 해 볼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5개 숫자에 2를 더한 값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 5, 7, 8이었던 게 var1 플러스 2가 되니까 3, 4, 7, 9, 10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방식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 값으로 구성된 변수끼리 연산하면 같은 순서에 위치한 값끼리 연산해요. 그래서 변수 var1과 var2를 더하면 첫 번째 값은 var1의 첫 번째 값인 1과 var2의 첫 번째 값인 1을 더해서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var1, var2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값들이 우리가 준 값들이고 이것을 변수끼리 연산해 볼 거예요. var1, var2 첫 번째 값이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죠. 그래서 1 더하기 1, 2 더하기 2, 5 더하기 3, 7 더하기 4, 8 더하기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값 변수로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된 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숫자로 우리가 이때까지 변수를 만들었는데 문자로도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str1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서 str1은 string, 문자열을 의미하는 string의 약자로 그냥 제가 지칭했어요. 그래서 str1은 이란 변수는 값이 뭐라고요? a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str1을 값을 확인하게 되면 a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뭔가 다르다고 느낀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숫자랑 문자랑 결과값이 나올 때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값 앞뒤에 따옴표가 붙어 있죠. 왜? 내가 문자 앞에 넣을 때도 따옴표를 붙였거든요. 근데 아까 숫자에서는 우리가 따옴표를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변수에 문자를 넣을 때는 무조건 문자 앞뒤에 따옴표를 꼭 붙여야 돼요.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엄청나요. 안 붙이면은 뭐 숫자라 인정하거나 문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에서도 앞뒤로 따옴표가 붙은 값을 보시면 문자가 구성된 변수란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str2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란 값을 넣을 건데 텍스트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서 값을 꼭 넣어주시고요. str3도 마찬가지로 hello world라는 말을 쓰실 건데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서 꼭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자로 된 변수는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연속된 문자로 만드는 변수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까 변수 여러 개 숫자로 만들었을 때 어떤 함수를 썼죠? C, 컴바인 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C 함수, 컴바인 함수를 썼었는데 이 C 함수를 이용하면 문자도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변수를 만들 때 쉼표를 이용해서 나열해주면 되고요. 여기에도 문자의 앞뒤에 따옴표는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값을 보시면 A, B, C로 나올 겁니다. str5는 컴바인 함수를 사용해서 hello, world, is, good을 다 같이 한번 넣어볼 거예요. 숫자로 된 변수는 변수의 연산을 할 수 있었어요. str var1 플러스 2가 했을 때 우리 값이 2를 더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문자로 된 변수는 연산할 수 없습니다. 문자 변수를 연산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붙이거나 자르는 거나 이런 거 분석 작업을 하려면 문자 처리가 기능이 들어간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변수를 이해하고 변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자 변수도 해봤고요. 숫자 변수도 해봤고요. 문자 변수 내에서 어떤 걸 더 넣어야 되는지 쌍따옴표를 꼭 넣어야 되고, 숫자 변수 내에서는 뭐 콤바인 변수라든지 콤마 변수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